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건 바로 160년 넘게 우리 세상을 떠받쳐온 아주 오래된 공학 이론입니다. 그런데 이게 천재적이면서도 동시에 아주 위험한 말 그대로 양날의 검이라고 하거든요. 대체 뭘까요? 자, 이걸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이 어마어마한 벽, 뒤에 있는 산더미 같은 흙을 막고 있잖아요. 과연 이 벽이 버텨내고 있는 힘이 대체 얼마나 될까요? 이게 사실 모든 토목 엔지니어들이 붕괴 사고를 막기 위해 풀어야만 하는 숙제 같은 질문입니다.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라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수십 톤짜리 덤프트럭 수백 대가 저 벽을 향해서 그냥 동시에 막 밀어붙이고 있는 거예요. 엄청나죠? 놀라운 건 말이죠.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힘을 계산하는 데 쓰는 핵심 이론이 무려 160년도 더 전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. 1857년 윌리엄 랭킨이란 사람이 만들었죠. 랭킨의 천재성이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데요. 흙이 곧 무너질 것 같은 그야말로 붕괴 직전의 상태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. 아니, 왜 위험하게 그런 가정을 했을까요? 바로 이 역발상 덕분에 진짜 복잡하고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던 흙의 힘을 아주 간단한 방정식 하나로 풀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. 정말 대단하죠? 자, 그럼 랭킨이 어떻게 이렇게 문제를 단순화시킬 수 있었을까요? 그 비결은 바로 현실엔 없지만 아주 완벽한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낸 데 있습니다. 한번 들어가 보시죠. 랭킨의 이론이 성립하려면 이 네 가지 조건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야 해요. 첫째, 흙이 어딜 파나 똑같이 균일해야 하고요. 둘째, 벽은 완벽한 수직. 셋째, 땅도 완전 평평해야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 넷째, 이게 제일 비현실적인데 흙이랑 벽 사이의 마찰이 전혀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. 실제 공사 현장에서 이게 가능할까요? 거의 불가능하죠. 말 그대로 이상적인 세계인 겁니다. 그러니까 랭킨은 모든 걸 다 담아내려 한 완벽한 이론보다는 좀 비현실적이더라도 현장에서 쓸모있는 이론을 선택한 셈입니다. 마찰 같은 골치 아픈 변수들을 그냥 과감히 무시해버린 거죠. 덕분에 강력한 도구가 탄생했지만 태생적으로 현실과는 좀 다른 그런 도구가 된 겁니다. 자, 그럼 이 랭킨의 가상세계 안에서 벽이 아주 살짝만 움직여도 얼마나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? 여기서 아주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나옵니다. 주동토합과 수동토합. 쉽게 말해서 벽이 흙에서 살짝 멀어지려고 할 때 흙이 에이 가지마 하면서 미는 최소한의 힘이 바로 주동토합이에요. 보통 옹벽이 받는 힘이죠. 반대로 벽이 흙 쪽으로 파고들려고 할 때 흙이 어딜 들어와 하면서 최대로 버티는 힘, 이게 바로 수동토합입니다. 똑같은 흙인데 벽이 어느 방향으로 살짝 움직이냐에 따라서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. 근데 그 차이가 뭐 조금 나는 수준이 아닙니다.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흙이라도 수동토합은 주동토합보다 적게는 서너 배, 많게는 10배 이상도 커질 수 있어요. 어마어마한 차이죠. 지금까지는 모래 같은 알갱이가 흩어지는 흙 얘기를 했는데요. 여기에 만약 점토처럼 끈적끈적한 성질이 추가되면 상황이 아주 기묘하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. 점토 같은 흙은 자기들끼리 찰싹 붙어있는 점착력이라는 게 있잖아요. 이 끈끈함 덕분에 흙이 스스로를 어느 정도 지탱하니까 벽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겨요. 그럼 좋은 거 아니냐고요? 글쎄요. 이게 지표면 근처에서는 아주 이상하고 심지어 위험하기까지 한 계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.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랭킨 이론의 가장 이상한 부분이 나옵니다. 계산을 해보면요. 이 점착력 때문에 토합이 마이너스 값이 나와요. 음수가 나온다는 거죠. 이게 물리적으로 무슨 뜻일까요? 흙이 벽을 미는 게 아니라 반대로 벽을 잡아당기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. 아니, 흙이 벽을 잡아당긴다고요? 이게 말이 되나요? 바로 이 지점에서 이론이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지게 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이론이 파놓은 치명적인 함정이에요. 이론상으로는 흙이 벽을 당겨주니까 벽을 더 얇게 만들어도 된다는 계산이 나오죠. 하지만 현실에서는요. 흙은 절대 벽을 당길 수 없어요. 대신 벽이랑 흙 사이에 틈이 벌어집니다. 이걸 인장균열이라고 불러요. 문제는 이 틈이 그냥 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. 비가 오면 물이 그리로 다 스며들겠죠? 그럼 물 무게 때문에 토합이 엄청나게 커지고 흙도 약해져요. 더 최악은 겨울에 그 물이 얼어버리는 겁니다. 얼음이 쐐기처럼 박혀서 벽을 밀어내면 그냥 그대로 무너지는 거죠.
그렇다면 실제 현장의 엔지니어들은 이 위험천만한 역설을 어떻게 해결할까요? 바로 여기서부터가 순수한 이론을 넘어서는 엔지니어의 실무적 판단과 지혜가 필요한 영역입니다. 현장 엔지니어들은 이 이론의 모순에 아주 현명하게 피해갑니다. 어떻게 하냐고요? 간단해요. 이론이 주는 그 위험한 혜택을 그냥 과감하게 버리는 겁니다. 첫째, 계산에서 마이너스 값이 나오면 그냥 0으로 칩니다. 없는 셈 치는 거죠. 둘째, 인장균열이 생길 수 있는 땅 윗부분은 아예 토압이 작용하지 않는 구간으로 정해버려요. 그리고 셋째, 그 위험 구간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흙의 압력만 가지고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설계하는 겁니다. 이건 이론을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. 오히려 이론의 한계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이론의 약점이 현실의 붕괴 사고로 이어지는 걸 막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실무적 판단인 거죠. 바로 이것이 이상적인 모델과 복잡한 현실의 간극을 메우는 엔지니어의 진짜 역할이고요.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는 실무적 판단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들이 왜 랭킨 이론을 양날의 검, 즉 필수적이면서도 잠재적으로 위험한 도구로 만드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. 실제로 우리나라 설계 기준에도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. 벽 뒷면이 수직이고 벽 마찰을 무시할 수 있는 경우에만 랭킨 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고요. 다시 말해 현실 조건이 랭킨의 그 완벽한 가상 세계와 거의 비슷할 때만 쓰라는 일종의 경고문 같은 거죠.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랭킨 이론은 엔지니어의 연장통 안에 있는 여러 도구 중 하나일 뿐이에요. 간단한 예비 설계나 단순한 경우엔 이 랭킨이라는 망치가 아주 유용하죠. 하지만 대부분의 복잡한 실태 현장에서는 마찰까지 고려하는 쿨롱 이론 같은 더 정밀한 측정 장비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이 모든 도구를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 결정하는 건 결국 흙의 상태, 지하수 같은 변수까지 꿰뚫어보는 엔지니어의 종합적인 판단력에 달려있는 거고요. 이론은 일종의 지도어 같습니다. 하지만 그 지도가 낡았을 수도 현실과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우리를 이끄는 건 결국 엔지니어의 통찰력인 거죠.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만약에 1857년의 랭킨이 지금처럼 간단한 이론이 아니라 정말 완벽하게 정확하지만 대신 엄청나게 복잡한 이론을 만들어냈다면 어땠을까요? 과연 우리 세상은 지금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전한 구조물들로 가득 찼을까요? 아니면 그 복잡함에 발목이 잡혀서 오히려 발전이 더뎌졌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보면 160년 전에 탄생한 이 단순하고 강력하고 또 아름다운 결함을 가진 이론이 우리 세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.